안녕하세요. 오늘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게 된 사서교사 서보민입니다. 다 같이 창체 시간에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게 돼서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를 전하게 되었네요. 창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 열심히 들으라고 마지막에 이벤트 포스터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 들은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이벤트를 준비했고 맛있는 간식 선물이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이 있어요. 책향기숲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책향기숲 도서관은 우리 학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3층 동편복도 끝 체육관 있는 그 입구 쪽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식실 있는 곳. 1, 2층은 급식실이 있다면 3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밥 먹고 도서관에 와서 책 좀 읽고 가면 좋겠죠? 자,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시간과 동일해요. 그리고 방학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층 복도로 오면 이렇게 책향기숲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 도서관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선생님이 앉아 있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학생증입니다. 학생증은 나 학생증 안 갖고 왔는데 친구야 네가 네 이름으로 좀 빌려줘. 이거 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친구 이름으로 빌려갔는데 그 친구가 도서를 잃어버렸다면 혹은 연체되었다면 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돼요. 본인 걸로만 학생증으로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이 안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자기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 이렇게 뜨거든요. 그 정보를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책을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경우 책 3권을 2주, 14일 동안 빌릴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다 못 읽을 경우에는 7일 연장해서 총 21일 빌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책을 가지고 3층 도서관에 와서 선생님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납을 했고 반납 처리한 다음에 다시 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책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다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반납 후에 다시 대출하는 게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연체하지 말고 꼭 가지고 와서 반납 후 재대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 책을 대출 기간 안에 다 반납하지를 못하고 기한을 넘기는 걸 연체라고 하는데요.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3일 연체됐다? 그럼 3일 동안 반납한 날로부터 3일 동안 책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좀 볼게요.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그리고 장기 연체 시 도서 배상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말한 장기 연체라는 거는 100일 이상을 말해요. 100일이면 오늘 빌려도 3월에 빌려도 한 6월 20일쯤 돼야 100일일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책을 반납하지 않은 건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책을 잃어버렸나 봐. 잃어버려서 반납을 못하고 있나 봐 라고 간주해서 동일한 책을 변상하거나 책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이 장기 연체자들한테 반납을 독려하는 쪽지를 보낼 거예요. 시험 끝난 다음 혹은 방학 전에 이렇게 보낼 거니까 그때 꼭 집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책값을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찾아야겠죠. 책을 빌리려면. 그러려면 책을 빌릴 때 알아야 하는 청구기호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청구기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 만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이거를 별치기호라고 해요. 천구기호라 함은 책의 제자리, 책의 자리, 책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자, 1911251 V6까지가 요만큼이 이 책의 천구기호예요.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면 좀 쉬울 거예요. 별치기호예요. 이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별치,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책들과는 다른 서가에 꽂는 책.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만화 혹은 원서의 경우 별치기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만 써 있는 경우에는 만화서가, 원 써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원서, 예를 들어 뭐 중국어로 써 있다든지 스페인어로 써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써 있다든지 우리 학교에는 영어 원서가 제일 많아요. 그런 책들을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만화서가, 원서서가 이렇게 꽂아놓는 것은 만, 이렇게 원, 이렇게 별치를 두기는 합니다. 그 다음 분류기호, 이건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911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813.6, 813.7 이런 거는 우리 현대소설이죠.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한 기호를 분류기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 2571 한, 요거 같은 경우는 저자기호예요. 아마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씨일 거예요. 이땡땡씨. 이땡땡씨가 책을 쓴 이땡땡씨는 되게 많겠죠. 그 중에서 이땡땡씨에게 571이라는 번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기호. 그 다음에 도서명. 한국사에 대한 책이니까 아마 한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한 이렇게 들어가서 2571 한이 저자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권차기호. 1권부터 뭐 10권까지 있는 시리즈물이다. 그러면은 V1, V2부터 해서 V10까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카피. 똑같은 책이 5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책에는 C가 안 붙어 있지만 두 번째 책부터는 C2, C3 이런 식으로 복본 기호가 붙습니다. 등록번호는 요 밑에 있는 걸 등록번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이 고유한 번호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천구기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어요. 소장처를 확인해야 돼요. 소장처. 선생님이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비거니즘을 쳤는데 나의 비거니즘 만화가 떴어요. 자, 볼까? 천구기호 만화서가 있다는 거죠. 별치기호 517.548 이게 바로 분류기호, 주제별 기호였고 보선씨가 썼잖아요. 그래서 444가 이 사람의 기호고 나의 비거니즘만 하니까 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천구기호가 만들어졌죠. 근데 선생님이 천구기호 말고 뭐 확인해 보라 그랬죠? 소장처 확인해 보라 그랬죠. 네, 소장처를 확인해 보세요. 소장처. 얘는 일반서가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일반서가. 보자. 일반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서가는 어떤 걸 일반서가라고 하냐. 구입한 지 1년 이상 된 도서는 웬만하면 다 일반서가에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착서가. 신착서가는 올해 주문해서 따끈따끈한 도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사서 선생님 앞쪽에 오면 반짝반짝한 새 서가, 누가 봐도 새로운 서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 신착서가들을 신착 도서들을 모아놨어요. 여기 와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진로서가, 주제서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도서.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한 책을 찾고 싶어. 아니면 이런 진로 쪽으로 관심 있어. 전공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기자가 말하는 기자, 뭐 아니면 교사,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책들 여기 선생님이 따로 모아놨어요. 소파 옆에 작은 서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서가 또는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은 도서관 들어오는 복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서가는 도서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커다란 소파 너머에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는 대출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만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 만화서가 있는 건 대출 불가능해요. 왜냐면 만화와 대출이 가능하다면 많은 친구들이 만화만 빌려갈 테니까. 선생님 근데 방금 선생님이 찾은 책은
여기 보면은 마이 비거니즘 만화고 만으로 별지기호 되어 있는데 왜 소장처가 일반서가죠? 얘는 만화지만 충분히 내용이 좀 학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반서가에 넣어놨거든요. 이런 거는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 이 만화서가에 있는 책들, 여기도 막 슬램덩크, 미스터 초밥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내가 만약에 소정처와 청구기호를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책을 찾고 바로 빌리기보다는 선생님은 책을 한번 훑어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책을 훑어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한 책의 내용이 맞는지 맞으면 빌리면 되고 또 학생증을 가지고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한 책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빌리면 안 되죠. 빌리면 내 가방이 무거워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책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서가에 아무 데나 꽂아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그 책을 찾을 때 책이 그 청구기호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청구기호가 말해주는 그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책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리에 놓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도서관 곳곳에 있는 북카트에다가 올려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어디에 올리라고요? 북카트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정기간행물들을 간단히 소개해 줄게요. 우리 학교에선 지금 11개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과학 관련된 잡지이고요. 한국 뉴턴, 좀 더 심화된 과학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과학탐구 잡지입니다. 빅이슈, 이거는 뭐 되게 연예인들도 표지에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교양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잡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노숙인의 자활을 지지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와서 보면 내용도 꽤나 재미있거든요. 보도록 하세요. 유레카라는 잡지래요. 이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온 책인데 청소년들이 읽기에 좀 편안하게 뭐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뭐 논술 강화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소재들에 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맞는 언어로 쓰여 있어서 좀 더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시사, 그 다음 시사인 같은 경우는 주간지예요. 매주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핫한 시사 뉴스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겠죠. 언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 사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나온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굳이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모두 잡지 선생님 이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거 진로 잡지인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기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하나씩 관련 직업 또는 학과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해놨어요. 뭘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뭐 이런 것들, 인터뷰 같은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내21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에서도 많이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영화 관련된 잡지입니다. 그다음 디자인, 우리 학교에는 미술이나 예술 관련돼서 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디자인 잡지 구독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어 저널. 이거는 우리 학교의 제2외국어 일본어 있죠? 일본 문화나 일본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축구 관련된 베스트 11이라는 잡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4월까지 구독 계약이 되어 있고 5월에는 목록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하는 간행물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추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기 간행물 구독에 좀 더 고려해서 참고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빌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정기 간행물도 소개해 줬어요.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선생님 가입하라고 선생님들께도 그 DLS 아이디 인증 아이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받을 텐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거 굳이 귀찮게 왜 가입해야 되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생기부에 독서 상황이라는 걸 넣잖아요. 독서 상황을 넣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 저 이 책 읽었어요 하고 들여서 쓰주진 않아요.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독후 상황을 적어 놓는 데가 있어요. 독후 활동하기. 거기 들어가서
800자 이상의 독후감을 쓰고 저장 후에 출력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로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구나. 그걸 보고 독서 상황에 넣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쿄 시스템에 테스트 아이디 학생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독후 활동하기 있죠. 여기서 독후 활동 도서 검색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책, 선생님이 최근에 왜 또 읽었던 책은 밝은 밤이라는 책이거든요. 문학동네에서 나왔다. 얘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감상문 쓰기 선택하고 여기다 글 제목을 적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저장하고 프린트해서 교과, 관련 있는 교과나 아니면 조금 애매할 땐 담임선생님께 이 독후 감상문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400자 이상이어야 저장이 돼요. 이 시스템에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800자 이상인 독후감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제출할 때는 글자 수까지 다 카운트가 돼가지고 뽑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완성된 글로 이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전자책을 독교 시스템 안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독교 시스템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경기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은 전자도서관 이북 또는 여기 밑에 배너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있는 게 더 쉽죠? 이거 누르면 돼요. 이 누르면 바로 네. 전자도서관 이북 이렇게 들어왔어요. 교보문고랑 협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보면 되는데 모든 책이 있지는 않고 대출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한번 봤는데 그때 우리가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잖아요. 불편한 편이죠. 작년에 재미있게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있다. 근데 보통 5권까지 대출, 5명까지 한 권을 대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5명이 다 찾고 6명이 예약을 했대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7일간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선생님 7일 지나면 어떡해요? 알아서 자동으로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약을 7번째로 걸어놨어. 그럼 이 5명이 7일만 지나면 5명이 다 풀리겠죠. 그러면 나는 2주 정도 뒤에는 이 책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약을 하면 돼, 이럴 경우에는. 예약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내 서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 안 할게요. 좀 이따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조금 지금 보고 싶은 책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공간의 미래라는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지금 대출이 가능하죠. 지금 대출해요. 대출하시겠습니까? 네. 파일을 바로 보시겠습니까? 볼 수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옛날에 해봤더니 화면 캡처가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취소를 누르고 내 서재에 있는 걸 보여줄게요. 내 서재 들어가면 공간의 미래 있죠. 여기서 보기 해가지고 툴을 받아가지고 다운로드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 중인 컨텐츠 가면은 우리 방금 예약한 불편한 편이죠? 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책은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전자책은 아까 말했듯이 5권, 총 5권을 빌릴 수가 있고 7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연장도 돼요. 아까 대출 중인 컨텐츠 가서 연장도 되죠. 연장하면 7일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반납 예정일이 3월 19일. 근데 연장하면 3월 26일. 늘어났죠.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장 대출 이제 더 불가능하죠. 없어졌어요. 최대 2주까지 빌릴 수가 있고 2주가 되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잠깐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들어가가지고 친구 탭 들어가서 채팅 말고 친구 들어가서 돋보기 모양 누르고 일산동고 도서관 치면은 하나 떠요. 선생님 이것도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 들어가서 일산동고도까지만 쳐도 여기 뜹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여기 카카오톡 채널 왜 선생님 소개해줄까?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 소개해주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소장 자료 검색. 괜찮죠? 일일이 학교 도서관을 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 통해서 희망도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 신청한 다음에 만약에 신청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면 더 빨리 책이 입수돼요.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이 시기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때 신청한 책들을 주문해 줄 거예요. 세 번째, 도서관 행사를 신청하거나 저자의 특강 이런 거 신청을 할 때 선착순 행사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선생님이 받을 때 카카오톡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DLS 회원가입 잘 모른다던가 뭐 로그인이 잘 안 된다던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선생님한테 문의할 때 카톡으로 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놓았어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카카오톡 쳐가지고 일산동고 도서관 책향기숲입니다. 들어왔어요. 자, 보니까 여기 봅시다. 소장도서 검색하기 메뉴 눌렀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소장된 도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산동고 도서관 자료 검색해서 여기서 뭘 검색해볼까? 바로 뜨죠? 우리 학교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면 소장 정보가 자세히 뜹니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다시 카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희망도서 신청. 희망도서 신청서 눌러보세요. 이거 모바일로도 충분히 다 링크가 됩니다. 책향기숲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서. 2023년 신간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 안 되는 책, 뭐 이런 거 제외될 수 있어요 해놓고 학번 이름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이렇게 제출하면 바로 신간도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봅시다. 그 다음에 도쿄시스템 가입가 누르면 되고 DLS 인증 아이디 문의는 선생님한테 1대1 카톡으로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뭐 1학년 몇 반, 뭐 12반 없으니까 12반 누구누구인데 서보민인데요. 뭐 아이디 로그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카톡할 때는 웬만하면 자기 소속을 밝히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 지금 일요일에 동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채팅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화수목금에는 채팅 잘 돼요. 참고하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 행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서관 행사는 좀 작년에 대표적으로 생기고 써줬던 행사 두 개를 소개하자면 학생 독서 모임 부끄럽 해가지고 학생 독서 모임 한 다음에 이제 생기부를 써줬었고요. 자율활동으로. 그 다음에 신간 서평단 했었어요. 그래서 신간을 읽고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면 이제 책을 선물로도 주고 생기부 자율활동에 기록해 주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 같은 인문학 특강을 준비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머그컵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 하는지 잘 보고 참여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원문 제공 서비스 선생님이 소개해주고자 해요. 과제 같은 거를 막 찾아볼 때 논문을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논문 같은 걸 보면은 국회 도서관이라는 데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원문 보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국회 도서관이랑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국회 도서관 원문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도서관 안에 있는 PC, 검색용 PC만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바로 일산동고등학교 환영합니다라고 바로 뜨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면은 예를 들어
투표권 이런 거 치면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쵸?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DBPR도 있습니다. DBPR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썼던 거예요. 학술 논문이나 저널 다양하게 있고, 이거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접속이 가능한데, 이거는 비밀번호랑 그 기관 인증을 거치면 돼요. 선생님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거 치면은 코로나 블루랑 관련된 학술 저널, 학술 대회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관심 있는 것들 볼 때 참고하면 좋고요.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도서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저번 주부터 도서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도서관에 와서 문의를 많이 해줬는데, 내일이 이제 창체 정하는 날이니까, 창체 동아리 정하는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다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도서부가 하는 일, 서가 정리하고 대출 반납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진행하거나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도 동아리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두 가지는 점심시간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 요거는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독서 활동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갈 예정이에요. 외부 활동은 작년에는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책을 좀 둘러보고 우리 학교에 좀 들여왔으면 좋겠는 책 같은 걸 좀 골라본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동아리 시간이 작년보다 좀 짧아져서 이게 가능할지 선생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도서부는 팀별로 이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팀, 홍보팀, 영상팀. 기획팀은 내가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홍보팀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도서부 포스터 본 적 있나요? 이것도 우리 학교 도서부 학생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영상팀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도서부 와서 영상팀으로 활동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도서부의 특권. 아까 재학생들은 3권을 14일 동안 빌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서부는 5권을 한 달 동안 빌려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급식 우선권 주 1회. 봉사하러 도서관에 오는 날을 요일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급식을 빨리 먹고 도서관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우선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 시간 10시간 줄 거고요. 당연히 선생님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도서부가 하고 싶다면 3층 도서관에 와서 서보민 선생님께 문의하시고 지원서를 작성해 주세요. 목요일날 창체 동아리 도서부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도서부만 신청하면 안 되고 지원서도 작성하고 동아리 도서부도 신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도서관 이용 교육 마치고 선생님이 이벤트 하나 준비했다고 했죠? 자, 이벤트입니다. 도서관 이용 교육 활용해 보기 이벤트. 왼쪽 거는 1학년만, 오른쪽 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1인 1개의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왼쪽 거 20명, 오른쪽 거 20명 이렇게 해서 총 40명에게 선물을 줄 예정이에요. 1번 회원가입 인증. 도쿄 시스템에 가입을 완료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카카오 채널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가입 완료하면 뜨는 화면이 있는데 그거를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방탈출 퀴즈는 여기 QR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방탈출 답을 완성해야만 이제 방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학번과 이름을 남기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 누가 이 방을 탈출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간식을 줄 예정이니까 꼭 방을 탈출한 후에는 학번과 이름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자, 회원가입을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페이지를 선생님이 캡처해서 적어놨습니다. 내가 쓸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담임선생님을 통해 선생님이 알려준 아이디, 그 다음 본인 확인, 이름 쓰고 본인 확인하면 여기가 알아서 채워져요.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DLS 인증 아이디를 모르는 2, 3학년이 있다면,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면 학생증을 꺼내서 바코드 아래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1391 앞에 붙여. 만약에 바코드 아래에 S220123 이렇게 써 있으면 DLS 인증 아이디는 1392S20123이에요. 여기가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독교 시스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방탈출할 친구들은 여기 방탈출 들어가세요. 자, 근데 선생님 저 중학교 때 DLS 이거 썼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또 가입할 수는 없어요. 연동이 되니까. 대신 인증만 다시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려면 띄워놔야 될 것 같아서 요 화면으로 잠깐 한 3분 정도 틀어놓고 동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